나중에 이제 뭐 3년 후에 먼 미래의인데요. 이제 학교 간에 그 학급 여러분이 이제 내신을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신 성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3년 내내 죽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실 등급 간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등급 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나갈 때는 이 대학의 입장에서 봐도 생각해보세요. 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얘가 광주에 있는 모 대학, 모 고등학교, 알지도 못하는 모 고등학교 아닐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에 얘가 1등급이고 얘가 2등급이야. 그럼 도대체 점수 차이를 얼마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 학교만 뽑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디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냐면은 서울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외고도 있고요, 과학고도 있고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이래서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방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결국은 척도를 뭘로 봐야 되겠어요? 수능으로 판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등급 간의 차이는 불과 1,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나중에는. 이거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수능이 나빠버리면 대입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는 거고요. 내가 내신은 조금 약하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 수능을 잘 봐버리면 비록 내가 3등급이어도 1등급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가중치를 주거든. 가중치를 줘버리고 등급 간의 차이의 반영 비율 자체를 낮춰버리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나중에. 하지만 전라도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 내신 중요하지. 왜냐? 이걸로 수시도 가고 그러잖아. 그렇죠? 전라도권에 있는 대학은 전라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이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 대신 뭘로 증명해? 자기 실력을? 수능으로 증명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신 대비를 하되 내신 정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그 성적이 혹시 좀 잘 안 나왔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예?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랄까 좀 면역 능력을 좀 키워서 어떠한 시험이 나와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정형화된 이런 문제들. 예? 자,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건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된 그러한 어떤 파행적인 시험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 모의고사라든지 여러분 특히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에 강한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도로 가야 돼. 편법 취하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어 계속 외우고.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의외로 수능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찌됐건 내신도 1등급, 그죠? 수능도 완전히 고득점, 제일 좋은 거지. 하지만 아닐 수 있다. 네, 수능 점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알겠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이야기해드리고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로잉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미리 예습을 다 해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채점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그것은 하나의 유령, 팬텀. 유령의 기술. 그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것으로,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 유령의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해봄직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컴마 다음에 나온 회는요, 그리고 그때 내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들은 drew with great relish, 의욕입니다. 의욕. 그래서 흥미란 뜻도 되고요. 거대한 많은 흥미를 가지고 그들이 그렸고, 또 abandon은 제멋대로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뭐 버리다 포기하다는 뜻도 있지만 마음대로 그렸다는 이야기죠. 뭐 초등학생들이 뭐 마음대로 그리지 않습니까? 크레용과 색깔 있는 연필 그림. fancy princesses, 아주 멋진 환상적인 뭐 공주,
이런 것들이 poured out onto the sketchbooks of the girls. 소녀들의 스케치북에 쏟아져 나왔고 반면에 planes and ships 비행기와 배들 보통은 불타있는 a flame. 네. flame이라는 게 화염이라는 뜻 아니니까 막 불타있는 그림, 배, 막 battled it out in the boys' drawings. 그래서 그런 이 배들 불타있는 비행기나 배들은 소년들의 그림에서 막 서로 싸운다는 얘기, 막 싸우고 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죠. Occasional 때때로 boys drew princesses and girls drew gunboats. 뭐 소년들이 공주를 그리기도 하고 소녀들이 gunboat는 여러분 전함, 예, 총을 달고 있는 보트 아닙니까? 이게 전함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는데 하지만 whatever the subject matter 그 주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this robust 강건한 굳건한 period drawing 그림의 시기는 밑줄한다. 그리고 by high school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drawing은 became the specialized province. province가 지방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영역 이런 뜻이 되겠죠. 후 이하는 사람들의 특화된 영역이 되어버린다. provide the cartoons for the yearbook 연감이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뭐 여러분 뭐 교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졸업할 때 나오는 거 이런 것에 내는 그 만화 같은 거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made the posters for the prom. prom 뭔지 아시죠? 졸업 파티. 미국 애들한테는 적용되는 거지만 졸업 파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데만 필요한 기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모든 아이들이 다 그림에 심취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림도 그리고 했지만은 시간이 차츰차츰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흥미가 퇴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학생들만 그것에 흥미나 어떤 자기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특화된 기술을 갖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에 보시면 used to be essential for aspiring artists. aspire가 열망하다 아닙니까? 열망하는 화가들을 위한 필수가 되어간다? 말이 좀 이상하죠. tended to phase out. 이것이 핵심 포인트죠. phase out. 원래 phase가 단계 이런 뜻 아닙니까? phase out 그러면 단계적으로 희미해져 간다 이렇습니다. 옅어져 간다. 대부분의 학생의 삶에서 차츰차츰 옅어지는 경향이 있다. 맞죠? 정답이죠. 내용 속에 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require a lot of imagination of students. 학생들 많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3점짜리니까 좀 더 시간을 좀 할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Got shorter in this knowledge-oriented society. 지식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더 짧아지게 된다. Became the premier on the basic elements of art. 예술의 기본 요소 가운데 premier라는 것은 최고의 우선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선적인 것이 된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상 가장 같다는 것은 2번이라 할 수 있겠고요. from 다음에 한 문장 더 해석해 봅시다. With just a premier on the basic elements of line making. 자, 라인을 그리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자, premier가 또 책의 이름이 책으로 쓰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의 입문서 정도로 또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입문서라고 해석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선 같은 거 그리는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단지 입문서로서 당신은 rekindle 불을 붙이다. 다시 불을 붙여 점화시켜요. The love of drawing you left behind in the fourth grade. 네가 4학년 때 뒤에 내버려 두었던 그림에 대한 사랑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입문서 같은 거 사가지고 그림 같은 거 다시 그리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전에는 이미 다 식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러잖아. 그림에 대한 열정이 옛날에 애들이 가졌던 열정은 이미 다 식어버렸다는 내용을 또한 이 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29번 가보시면 상당히 어려웠던 질문이었어요. 방금 동안. Dreams expand the world. 꿈이 세상을 확장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알렌이 Dreamers are the saviors of the world. 꿈꾸는 자가 세계, 세상의 구원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뭐 서제스는 굳이 뭐 제안하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말하다 뭐 제시하다.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first and the foremost.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는 필요로 한다. 중간에 콤마콤마 가로놓고 목적어가 a creative environment가 바로 목적으로 나오겠죠. 창의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일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장소가 has an environment hostile to creativity. 창의성과는 적대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you possess this little ability to change it. 네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하면 어떨 것인가? Your best option. 너의 가장 최고의 어떤 선택은 밑줄하는 것이다. 딱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팀장 읽어봐야 되겠지. 창의성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당신이 목격한 적 있겠는가? What happens during a good brainstorming session? 좋은 brainstorming 하는 그러한 기간. 원래 세션은 회기, 기간 뭐 이런 뜻인데요. 아무튼 brainstorming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해 본 적이 있겠는가?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used as a springboard는 발판이 되겠죠? 탁 튈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이빙 할 때 다이빙 선수들이 발판 딱찍 몰라 쓰지 않습니까? 그 발판으로서 사용이 되어진다. To discover another idea by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발판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가 발견하게 된다. Someone else has taken his idea. 어떤 다른 사람이 그의 아이디어를 in yet 또 다른 하지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밑줄을 생각해 보시면 네가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네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해보면서 창의성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아이디어가 있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덧붙이다 보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창의성을 키워나가자라는 내용이 밑줄에 나와주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Socialize with other creative people. 다른 사람들과 함께 socialize를 하라. socialize가 뭡니까? 사귀어라. 사교적으로 되라. 내지는 뭐 사회화시킨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사귐을 갖는 게 사회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귀어라. 2번이 되겠죠. 30번 문제. 가장 친근한 symbol of unfinished multitude tests. 아직 끝내지지 않은 다수의 tests, 업무들. 그래, 가장 친근한 상징이 있는데 그리고 poor planning, 잘못 계획된 것에 그런 표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미, 힙을 쌓여있는 더미 말입니다. 해야 될 리스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 이거 다 쌓여있으면 안 되고. 이 슈룰데, 대리하는 사실, having a to-do plan,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네가 너의 시간을 더 잘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see what your priorities are,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a pile of lists of unfinished things to do, 해야 될, 끝내지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에 한 파일에 뭐 말입니까? 그 리스트가 쫙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오히려 불안감도 만들 수 있고 좌절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얘기죠. 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Whenever you make a list, 네가 리스트를 만들 때마다 don't make it too big or unmanageable. 이것이 핵심이죠. 그것을 너무나 크거나 아니면 관리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지는 말고, 그리고 don't include things that you know you can't do. 네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네가 아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말아라. 결국 이 사람의 주장은 리스트를 만들게 만드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무작정 넣어놓지 말고. 그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좋겠다. 31번. 문명사회의 3%의 사람들만이 are highly successful because of one thing. 단지 한 가지의 것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They don't follow the herd. herd는 뭡니까? 무리죠. 무리를 따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내용. They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action.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잘 읽으세요. 네. 네,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그들은 책임을 지고 and live their lives purposely.
creating whatever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만들면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적으로는 말이니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다. 나머지 97%는 are the people who never venture는 뭐뭐하다죠? out of the ordinary. ordinary는 일상적인 일이 되겠죠. 일상적인 일을 벗어나 아무도 모험하지 않는다. for fear, 뭐뭐를 두려워해서. what their neighbors and families will say.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뭐라 말할지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3%의 non-mass followers. 예, non-mass니까 대중과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죠. 대중과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추종자들은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 what their neighbors or family will say. 이웃이나 가족이 뭐라 말하는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just do it anyway. 어쨌든 그것을 한다. 본인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mass, 대중의 그 일은 반면에 on the other hand is to keep you in the mass. 너를 그 대중 속에, 자기들과 똑같이 대중 속에 있기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they quite readily tell you. 그들은 매우 다음과 같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you that taking chance, 원래 taking risk랑 같은 뜻이죠. risk,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is harmless, 해가 없다 그럴 겁니까? 틀렸죠. 해롭다죠. 해롭다. 이 사람들 대중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That you need to think rationally and realistically. 네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Let me tell you that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이죠. If it were not for the unrealistic people in the world. 아까 3%에 속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세계에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없다면 nothing would ever get done.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 저번에 뉴스에 간단한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뉴스에 지금 한번 그 떴는데요. 우리나라에 연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자들 몇 명? 2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통계라는 것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죠. 오차가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무튼 부의 상징이라고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된다 합시다. 5천만 명. 자 그러면 5천만 명이 다 경제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중에는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몇 명 정도 제외할 수 있을까? 절반 정도 제외할 수 있겠죠. 절반. 우리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다. 보통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경제활동하고 얘들 경제활동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절반 제외하면 2,500만 명이 경제활동을 한다 하면 이 2,500만 명 대비 20만 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히 이것만 보면 좀 그렇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어야 되는 소득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물가가 더 뛰는데 내가 소득이 더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면은 삶이 좀 팍팍하겠죠. 네, 그런 어떤 현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사실은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지구를 떠날 게 아니면 지구를 떠나서 아니면 무인도에 살 거 아니면 어찌 보면 그렇죠. 선생님 녹화하고 있어요. 네. 왜? 아까 안 들으셔가지고. 하고 있어. 용기가 더 신경도 써주고. 예, 좋습니다. 32번 가보시면 paper PC, 종이 PC라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 줄 가봅시다. The paper PC is actually a pen. 이게 뭐냐? 사실은 이게 펜이랍니다. 펜인데요. They can digitalize anything that you write by hand. 네가 손으로 쓰는 어떠한 것이든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When you use it, 네가 그걸 사용할 때. 그러면 그 디지털 펜은 has tiny cameras. 아주 조그만한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어디? 붙어 있는 카메라죠.
펜에 딱 달려있는 거 아니냐고. attached겠죠. 그리고 can write on any kind of paper. 어떠한 종류의 종이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한 줄 더 내려가 보시면 using Bluetooth.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블루투스 뭐겠습니까? 기술이죠. 블루투스 기술. 블루투스가 무슨 테크닉이에요? 테크닉은 뭡니까? 기교.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한다든지 뭐 기교를 말해요. 테크 나은 거지. 과학 기술이죠. 를 사용해서 디지털 노트.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펜을 사용해서 만든 노트, 디지털 노트는 can be sent to 보내어질 수 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한 줄 더 내려가 보시면 One of the main advantages of the paper PC. paper PC의 주된 장점들 중 하나는 대디아이다. It is always 어쩐다고요? To such professionals as doctors and police. 전문가들, 의사들이나 경찰들과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항상 이용 가능하겠죠?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해야지. affordable. affordable 뭐 뜻입니까? 구입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3번 문제. 세 번째 줄 가시면 Thousands more people. 3,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are dying every year. 매년 죽어가고 있네요. From causes that may be related to climate change. 기후의 변화와 연관될지도 모르는 원인들에 의해서. Such as malaria, 말라리아 등의 diarrhea, 설사, malnutrition, 영양실조, drowning in floods, 홍수에서 빠져 죽는 것, 그리고 heat stroke caused by heat waves, 열 파동, 열에 엄청난 갑자기 뭐 열대야 같은 거 있죠, 여러분이.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랄까요? 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이 열사병, heat stroke, 열이 강타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로 죽는다 이 말이야. Can we do anything about it?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Planting a tree is a great start. 나무를 심는 것은 훌륭한 출발이다. 한 줄 더 내려가 보시면 Try to reduce your personal dependence on fossil fuels. 화석연료에 대한 개인적인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라. 걷거나 자전거를 탐으로써 가능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실효과, 온실가스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한 줄 더 내려가세요. 또한 Invest in energy saving devices for your home. 너의 집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 뭐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라. It is not only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possesses economic benefits. 그것은 경제적인 혜택도 줍니다. 결국은 주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때문에 기후가 많이 변화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함으로 기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즉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4번 문제. 한 세대가 채 되기 전에 We have seen the world change dramatically. 우리는 세상이 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극적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줄 더 들어가시면 We have seen the world change from industrial age to an information age. 우리는 세상이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줄 더 내려가세요. We have become out of necessity. 그래서 우리는 필요성으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에서 비롯돼요. out of necessity. We have become lifelong learners in a knowledge-based society.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 속에서 평생 학습자들이 되어갑니다. Business, government, and academic institutions. 비즈니스, 사업체, 정부, 그리고 어떤 학업적인 기관들,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구적인 기관들, 이런 데들이 have all recognized, 모두 다 인식했습니다. The importance of lifelong learning. 평생학습이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Through ongoing education,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we can all thrive, 우리는 모두 번영할 수 있습니다. In our constantly changing world,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답 나왔죠?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5번 가보시면 도표 문제네요. 도표 문제 보시면 이용 가능한 에너지 수준이 점선으로 나와 있고요. 실선으로는 에너지 수요입니다.
이거는 다 위주로 해설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4번부터 가보시면 대조적으로 in contrast, the amount of energy available from fossil fuels 화석연료로부터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steadily from about 3.5 units in 1985 1985년 3.5 유닛에서 그림 보시면 1985년이 제일 왼쪽이죠. 3.5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언제까지? 꼭대기까지 6.5에 1992년 6.5 맞네요. 맞죠? 동그라미 5번 From its peak 그 꼭대기로부터 it declined sharply 갑작스럽게 감소하게 됐다. 언제까지? Until it finally leveled out at around 2.5 units from 2.5에 이르기까지 2.5에 이른 거 맞는데 연도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마침내 2.5 유닛으로 꾸준히 될 때까지 언제로부터죠? 2000년부터죠. 2005년부터가 아니라 2000년부터 쭉 가잖아. 그래서 답은 5번 2005를 2000으로 바꿔야 되겠다. 36번 알햄브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예전에 더 무어족은 요새를 건설했고요. 요새와 팔레스가 궁전이죠. 궁궐을 지었습니다. 궁궐 건물, 컴플렉스는 복합 건물이죠. with red bricks, 붉은 벽돌로 언더 세비카 hill 이런 곳에. 두 번째 한 줄 더 내보시면 the Moors called their fortress and palace. 노어족은 그들의 요새와 궁궐을 알햄브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의미는 the red one이라는 뜻이었고요. 두 줄 더 내려가시면 무어족들은 전투에서 스페인 군인과의 전투입니다. 스페인 군과의 전투에서 졌고 그 다음에 알렘브라는 아까 요새와 궁궐이었죠.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Their last stronghold in Spain. 스페인의 그들의 마지막 본거지 stronghold. 본거지였던 알렘브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렘브라는 started to crumble은요, 무너지다 뜻입니다. 무너지게 되었고, 당연히 시간이 가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Might have fallen into ruin. 아주 폐허가 되었을 텐데, might have pp. 만약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더라면, for the American writer, 미국인 작가 워싱턴 얼빙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건물은 아예 폐허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그는 1829년 그곳에서 머물렀고 Tales of Alhambra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 책이 stirred Spain, 스페인으로 하여금 preserve, 보존하고 알렘브라를 복원하도록 자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죠. 37번까지 하겠습니다. The City of Bangkok. 뱅콕은 닉네임이 Venice of the East, 동방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criss-cross network of canals, 캐널 운하죠? 운하의 criss-cross라는 것은요 십자형으로 가로질러지는 말입니다. 십자형 교차로죠. 교차로 네트워크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고 was not always known for 항상 그것의 커다란 교통 문제로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만 그랬던 얘기죠. 1990년까지 그러나 urbanization, 도회지화가 되겠습니다. 도회지화는 had transformed the Thai capital, 태국의 그 수도를 into automotive hell, 자동차의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명하죠. 뱅콕. 태국의 수도 뱅콕은 교통지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줄 내려가 보시면 A journey to work or school. 출근 내지는 통학하는 것이 started before dawn. 새벽 전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 시간 in mind numbing. 마음을 아주 무디게 만드는 jam, 교통 혼잡이죠. 교통 행정 혼잡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0년 12월이 돼서 The city opened the $2.3 billion SkyTrain. 23억 불에 달하는 스카이트레인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Life in Bangkok suddenly improved. 방콕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갑작스럽게 개선됐습니다.
23.5km에 달하는 overhead railway죠. 그러니까 머리 위쪽이야. 상공. 위에 하늘에 상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지상 상공으로 가는 레일웨이니까 기차가 링크 연결합니다. 주요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tourist districts 그래서 여행객이 머무는 그런 어떤 구역들 along two line 두 개의 라인으로. It's priced by local standards 그 지역 기준으로 보면 좀 값이 비싸지만은 그러나 또한 air conditioned 쾌적하다는 얘기죠. 에어컨 여기 열대지방 아닙니까? 열대나라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고 빠르며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2번이죠. 운하 이야기는 없어요. 운하를 메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고요. 스카이트레인이죠. 스카이트레인을 통해서 교통을 많이 완화시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최대한 이거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번까지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